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날 잠깐 하락을 멈추는가 싶었던 미국 증시가 결국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아무래도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겠죠? 네,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단 금리의 천정에 뚫리는 것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주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최소한 75 BP가 올라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온전히 가격은 일단 반영되고 있다라고 일단 해석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어떤 기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오늘도 또다시 급등하면서 10년물 기준을 보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그냥 거의 1%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 없이 1%가 빠졌고요. 특별한 어떤 섹터별로 이런 흐름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다 빠진 오늘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굳이 따져보면 오늘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요. 우리 이미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이런 것들이 오늘 빠졌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020년 6월이 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포함된 주식들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전화회사요. 그래서 AT&T들이 들어 있습니다. AT&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피노프가 되면서 올해 한 5월, 6월에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지금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52주 최저가 가고 있고요.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이 메타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계속해서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에 좀 반등했지만 오늘 약간 쉬는 모습이었으면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디즈니 이런 것들이 도와내는 건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인데 화면에 보이다시피 오늘 S&P 500이 한 19%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S&P 500의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인데요. 3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섹터 중에서 최악의 섹터라는 것이 그만큼 현재 시장을 달구는 요인이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성장주의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지 않았고 소위 빵 시대를 열었던 거기에 두 종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물론 구글도 들어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좀 안 좋았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금리 추이만 한번 다시 보시면 10년물과 2년물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만큼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것의 정점이 어딘지 우리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죠. 다만 이제 내일 이후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움직일지 좀 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최근 들어 약간 그나마 소강 상태였는데 물론 추세적으로는 상승하였는데요. 오늘 다시 11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유가도 오늘 한 1.6% 떨어진 흐름을 보였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내일 새벽이면 볼 수 있으니까 과연 FOMC 회의를 지나고 나서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 어떨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기준금리의 인상폭은 75bp는 기본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매 시시각각 바뀌는데 지금 정확한 거는 84대 16인데요. 그냥 얼추 8대 2라고 일단 해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최종 이제 이번 금리의 끝이 어딜까, 그 기준금리 올릴까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제 점도 표동에서 한번 확인해 줄 텐데요. 지금 잇따라서 IB들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금리 상승이 끝날 수 있다는 시각은 많이 좀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내년 하반기에까지 해서 내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JP 모건은 그나마 내년도 초에 금리의 상승의 목표치가 최고에 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연준의 정책 금리가 이제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3% 기준금리 3에서 3.25%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부분 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결정되는 날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는 것인데요. 그 당일날이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보면 이번에 올해 5번이 열렸거든요. 5번에 한 번도 예의 없이 올랐습니다. 올라기는 올랐는데 문제는 하루 오른 거 갖고 지금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방법은 이 전날부터요. 전날 이 제일 왼쪽 그 세리에서 오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3일까지 해당하는 날 플러스 그 다음 날까지죠. 3일간의 흐름을 보면 5번 중에 3번은 올랐고요. 그러니까 2번은 떨어졌다는 것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보면 올랐어요. 주간을 보면 올랐지만 올해 들어서요.
너무 큰 기대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내일의 어떤 그 제롬 파월 의장에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조금 방점을 찍으면 시장은 다 반영됐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네네. 내일도 다시 한번 최근에 두 차례 연설을 통해서 아주 그냥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이럴 수가 있겠죠. 리세션의 우려가 있더라도 우리가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최악의 케이스라고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일 75bp 금리 인상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면서 주가는 또 상당히 좀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9월 한 달은 저희가 좋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주시장은 이제 진짜 다양한 통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기반이 통계 기반이 약한데 미국은 이제 워낙 오래됐으니까 지금 그런데요. 그 이제 상순, 중순, 하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평균을 보면 중순은 이제 무난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상순과 하순인데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끄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12달을 상순과 하순 따르면 전체적으로 보면 24번의 기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시면 9월 하순 평균이 제가 그 회색으로 그 표시된 아주 작게 나왔는데 라스트 10데이즈 보시면 예, 되네요. 라스트 10데이즈는 네. 그냥 회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9월 하순 평균이 1.04%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상승 확률 40%인데 제가 굳이 해놓은 거가 저 때가 가장 안 좋았던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9월에 마지막 개혁 부분이 안 좋았던 그림인데요. 안 좋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 주식에 진짜 여러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의 365일 거래를 그동안 통계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1926년 이후에 그냥 모든 통계입니다. 네.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9월 달에 아래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딱 하루만 올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빨갛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통계인데 이번에는 틀렸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통계라는 의미가 그동안 거의 100년의 역사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10월 이후에 사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런 네네.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 1년의 S&P 500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저 파란색이 딱 지금부터의 열흘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 제일 위는 전체 평균도 9월이 안 좋았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아.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 지금 올해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도 9월 하순이 제일 안 좋았고요. 특히 중간 선거가 했던 날은 아주 명확합니다. 9월 말일 날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민주당 대통령. 지금 현재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 당시에 중간 선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첫 번째 임기 그렇지만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 9월 하순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지만 내일부터 주가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너무 기대를 갖고 저점 한번 매수를 노려보자 이런 것보다는 10월이 좀 더 안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고 해서 오늘 다양한 통계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움직임도 봐야 될 텐데 워낙 시장이 다 같이 하락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슈가 발생하면서 더 크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엊그저께는 이제 페덱스가 이제 실적을 경고하는 건데 요즘도 실적 경고가 이제 상당히 유행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가 이제 실적 경고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단은 공급망 같은 데에 계속 이슈가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값을 올려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 10억 달러 정도 더 비용될 수 있으니까 실적이 불가피하게 안 좋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12%가 떨어졌고요. 11년 만에 하루 하락폭은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드가 이렇게 떨어지니 GM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GM도 오늘 주가는 5.6%가 떨어졌습니다. 마침 GM도 그 허츠 렌트카에 또 대량으로 전기차 공급을 발표했는데 네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오늘 그냥 같이 다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나이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아예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요. 매수에서 중립을 내렸고요. 125달러에서 110달러로 내렸습니다. 중국이라는 게 이슈겠고요. 아무리 미국이 주라도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실적이 부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주가는 또 떨어지면서 오늘 52주 최저가를 갔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배당을 오늘 9.7%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10% 인상하는 거가 뭐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라도 뭐 일상적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호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3일 연속으로 52주 최저가입니다. 네. 그만큼 시장 자체가 큰 재미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페이팔이 최근에 이제 그 행동주의 투자가 들어가면서 최근에 한 두세 군데에서 목표 주가 하나가 올라간 모습이 있었는데요. 서스키아나는 투자 의견을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리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했고요. 오늘 주가는 3.5% 떨어졌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이제 애플 얘기 많이 네네. 나왔는데요. 애플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그 이번에 신제품 발표 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결국 제품군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애플의 제품을 갖고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무리 지금 제일 싼 것도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보면 프로덕트 믹스 중에서 비싼 제품군이 많이 팔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문 사항도 그렇고 다만 이제 기본형의 맥스 버전, 기본형의 플러스 버전이 아직 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요인도 있고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알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네네. 사람들. 그래 봤더니 역시 이번에도 비싼 것이 잘 팔릴 거다. 얘기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최근에 한 3일째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이요. 애플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신제품 발표를 할 때 가격을 왜 안 올렸냐 그것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고가 모델이 잘 팔리는 거 보니까 수익성 좀 방어할 수 있겠다. 이 정도 그냥 보면 네, 바로 그런 거죠. 네네. 거기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나오지도 않은 지금 애플 자동차에 대한 네.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이 있습니다. 네네. 디지털 페이먼트는 여러분들 온라인이면 온라인 아니면 모바일에서 여러분 결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물건 살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요즘 간편 결제 우리나라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제로페이 이런 거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에서 엊그저께 통계가 발표됐는데 소위 애플페이요. 애플페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그 애플페이는 거기에 애플페이에다가 미국에 있는 애플 카드 있죠. 네네. 그 구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애플페이를 포함한 그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이 놀랍게도 이번에 마스터카드를 눌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것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